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두 발로 걷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AI와의 대화에서 실제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70대 이후 우리 몸에 실제로 위험했던 운동들만을 차분하게 정리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AI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이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응급실로 보내는 운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 번, 두 번 묻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나누고 심장 상태, 혈압, 관절, 골다공증, 낙상 위험까지 조건을 계속 추가하며 AI와 수없이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운동들이 실제로는 몸에 폭력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운동이 몸에 폭력이 된다는 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하지만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고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70대의 몸은 20대의 몸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아니 멀쩡한 것은 아니고 어제까지 잘 걸었다고 오늘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운동 상식을 그대로 들고 70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땀이 나야 운동이라고 믿고 숨이 차야 효과가 있다고 믿고 힘들수록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이 믿음에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그 기준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가 반복적으로 경고한 70대 이후 금지에 가까운 운동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자극적인 민간요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공포만 던지고 끝내는 영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시니어의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만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들고 더 많은 시니어에게 안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경고한 운동은 의외이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운동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깅은 오랫동안 가장 건강한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걷기보다 더 좋다고 알려진 그 조깅이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AI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70대 이후의 심장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을 펌프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뛰면 더 많은 피를 보내는 튼튼한 장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0년 이상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이미 충분히 두꺼워졌고 탄력은 줄어들어 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면 심장은 빨리 뛰려고만 할 뿐 안으로 충분한 피를 받아들이지도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AI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스스로 숨이 막히는 상태. 그래서 멀쩡히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되고 어지럼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심한 경우 그대로 쓰러집니다. AI가 분석한 데이터에서 70대 이후 조깅 사고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던 사람,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던 사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는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을 잘 안다고 착각한 데에 있습니다. AI는 70대 이후 운동의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운동은 위험 신호다. 숨이 차서 말이 끊기고 문장이 짧아지고 대답이 귀찮아진다면 그 순간 이미 운동은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이것을 대화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는 심장이 여유를 가지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속도입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기는 순간부터는 심장은 버티고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AI는 이 문장을 가장
가장 위험한 문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문장은 데이터에서 응급실 기록으로 가장 자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70대 이후 조깅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운동 효과보다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이 말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AI는 조깅 대신 이 한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시간, 뛰지 말고 숨이 편안한 상태로 천천히 걷되 30분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젊은 몸에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70대 이후의 몸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조깅 다음으로 강하게 경고한 두 번째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건강이 상징처럼 믿고 있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조깅 다음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지목한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오히려 관절에 좋다, 자연 속에서 하니까 더 건강하다 라고 믿고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등산,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답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건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AI는 아주 차분하게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은 순간적으로 180kg에서 240kg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70대 이후의 무릎 연골은 이미 얇아져 있고 완충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정상이 가까워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무릎 안쪽에서는 미세한 파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파열이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가 분석한 사례들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집에 와서 조금 뻐근했다. 하룻밤 자고 나니 더 아팠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연골 손상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릎 통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낙상이었습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는 사고는 젊을 때의 낙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AI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 아주 냉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70대 이후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단순히 깁스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술, 장기 입원, 움직임 제한, 근육 감소, 그리고 폐렴과 욕창. AI가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고관절 골절 이후 2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충격적일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AI는 산을 오르는 행위보다 산을 내려오는 행위를 훨씬 더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절대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AI의 대답은 여기서도 명확했습니다. 산을 가고 싶다면 정상을 목표로 하지 마라. 차로 입구까지 가서 평평한 둘레길만 걷고 경사가 느껴지는 순간 그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산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팔로 분산시키라고 했습니다. AI는 이걸 자존심을 내려놓는 장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AI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보여주는 건강보다 지켜내는 건강이 중요하다. 조깅과 산에서 내려오는 동작, 이 두 가지는 AI가 가장 먼저 강하게 경고한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나올 운동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 비결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입니다. TV에서, 유튜브에서, 주변 사람들 입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하지만 AI는 이 행동을 보자마자 가장 위험한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깅과 산에서 내려오는 동작까지 AI가 먼저 경고한 운동들을 살펴보고 나서 저는 AI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특정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움직임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AI는 한참 동안 별다른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응급실 방문 기록과 사고 상황을 하나하나 겹쳐보며 공통된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AI가 가리킨 것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모습, 걷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걷기를 위험한 운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I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걷기는 안전하다. 하지만 걷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는 70대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AI는 이 반복성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장 높다. 그리고 AI가 응급실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원인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넘어짐, 즉 낙상이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며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보도블록의 작은 턱, 울퉁불퉁한 지면, 비나 눈이 온 뒤에 미끄러운 바닥을 제때 인식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라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을 상황에서도 몸이 반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AI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손으로 짚고 무릎으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그 반사 동작 자체가 느려지고 뼈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낙상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 AI가 분석한 기록 속에서 걷다가 넘어짐은 가볍게 끝나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I는 걷기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걷기는 운동 자체보다 환경과 방심이 더 큰 위험 요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해답도 함께 나옵니다. 걷기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걷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예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행동, 텃밭을 가꾸고 정원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는 이 활동을 운동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일상 노동으로 분류했습니다. 흙을 들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힌 채 오래 버티는 동작들, 이 모든 것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AI가 발견한 공통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리한다. 허리를 삐끗하고 무릎에 통증이 오고 더운 날씨에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으로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응급실이었습니다. AI는 이 흐름을 보며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70대 이후의 사고는 대부분 방심에서 시작된다. 이제 여러분도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7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은 더 이상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닙니다. AI가 계속해서 강조한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이 기준 위에서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걷기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움직임의 위험을 짚고 난 뒤 저는 AI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하는 활동 중에서 7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AI는 운동의 이름을 바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장면들을 겹쳐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장면,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다 숨을 참는 장면, 골프장에서 허리를 강하게 비트는 스윙 순간,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따라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 겉으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운동처럼 보이지만 AI는 이 장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순간적인 힘의 폭발과 급격한 균형 변화. 이것이 자전거, 헬스장 운동, 골프와 테니스를 하나의 범주로 묶은 이유였습니다. 먼저 자전거부터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아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70대 이후의 실외 자전거를 사고 발생 시 대가가 큰 운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것과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AI가 분석한 기록에서는 작은 장애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이 늦어지면서 균형을 잃는 순간이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몸은 이미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쇄골 골절, 갈비뼈 골절, 심한 경우 머리 외상까지. AI는 이 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넘어질 확률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의 결과다. 다음으로 헬스장 운동입니다. AI는 헬스장 자체를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게와 호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구를 들 때 자연스럽게 숨을 참습니다. AI는 이 순간을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표시했습니다. 숨을 참은 채 힘을 쓰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70대 이후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면 뇌혈관이나 심장에 큰 부담이 걸립니다. AI가 반복해서 지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근육보다 혈관이 먼저 버티지 못한다.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부담은 조용히 누적됩니다. 다음은 골프와 테니스입니다. 이 두 운동을 AI는 하나의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유는 회전 동작과 순간 가속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 테니스 포핸드와 백핸드. 이 동작들은 허리와 척추를 강하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젊은 척추는 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의 척추는 이미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AI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압축에 취약한 구조. 이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비틀면 척추 압박 골절, 디스크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즉시 큰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좀 뻐근하네 하고 넘기고 다음 날 또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허리가 굽고 키가 줄고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AI는 이 흐름을 아주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70대 이후의 운동사고는 한 번의 큰 사고보다 작은 무리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자전거, 헬스장 운동, 골프, 테니스. 이 운동들의 공통된 위험은 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순간적인 힘, 순간적인 균형 변화, 순간적인 방심이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순간 동작이 많은 운동일수록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운동을 멈출 수는 없고 가만히 있을수록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I가 제시한 70대 이후 운동의 기준,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운동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리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AI가 운동을 이야기할 때 무슨 운동을 하세요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I는 운동 종류보다 먼저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은 없나? 관절에 충격이 있나? 지금 욕심이 앞서고 있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AI가 정리한 7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 넘어짐 방지였습니다. AI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70대 이후 운동 중 응급실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넘어지는 사고라고요. 그래서 AI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이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실력보다 안전이 먼저다.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AI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행동을 먼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길부터 보라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작은 턱, 비나 눈 뒤에 미끄러운 바닥. 이런 환경은 70대 이후에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AI가 두 번째로 강조한 건 장비였습니다. 지팡이나 등산 스틱을 쓰는 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기술이다.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한쪽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 스틱 하나가 넘어짐을 막아줍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운동하는 멋이 아니라 생존 장비라고 했습니다. 발목을 잘 잡아주고 바닥 접지력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 이게 운동 효과보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충격 운동이었습니다. AI는 이 원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절은 아껴 쓰고 근육은 키운다. 특히 양쪽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충격이 큰 운동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절을 소모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한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달리기나 충격이 반복되는 운동 대신
평지 걷기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중 운동을 강하게 추천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무릎과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내 고정식 자전거도 실외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로 봤습니다. 다만 균형을 잃지 않는 조건이 붙습니다. 밖에서 타는 자전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I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무릎 관절이 버텨야 할 무게를 대신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무릎이 아픈 70대에게는 뛰지 말고 허벅지를 키워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욕 금지였습니다. AI가 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마라. 70대 이후 운동사고의 상당수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앞서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왕년엔 이 정도는 거뜬했지. AI는 이 문장을 위험 신호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한 방법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시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최소 10분은 근육과 관절을 데워야 하고 끝나고도 풀어줘야 다음날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그 즉시 멈추라는 겁니다. 참고 하는 운동은 70대 이후에는 건강이 아니라 위험이다. 강도 조절 기준도 AI는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까지만, 그리고 운동 후 다음날 과도한 피로감이 없어야 그 강도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듣고 나면 이제 운동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70대 이후 운동은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설계하고 관절의 충격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AI가 말한 70대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하루 루틴을 AI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AI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하루 운동 루틴을 만들어 달라. AI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비싼 기구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AI가 만든 하루 루틴은 아침, 낮, 저녁 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AI는 아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루 중 넘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 잠에서 막 깬 몸은 혈압 조절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근육과 관절은 밤새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I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운동이 아니라 예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무릎을 세웠다 내렸다 하면서 관절에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동작을 딱 5분, AI는 이 5분을 하루 사고를 막는 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낮 루틴입니다. AI가 낮에 추천한 운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지 걷기,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밝은 시간대일 것, 바닥이 평평할 것, 신발은 미끄럽지 않을 것, 그리고 속도는 옆 사람과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 AI는 걷는 시간보다 걷는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숨이 편안한 상태로 20분에서 30분,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불안한 분들은 지팡이나 스틱을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AI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피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AI는 저녁을 하루 중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숨이 차는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동작,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고무 밴드를 이용해 무릎을 펴는 동작.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후 하고 내쉬고
내릴 때 다시 들이마시는 이 리듬만 지켜도 혈압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저녁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AI는 설명했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허리, 아픈 부위를 억지로 늘리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까지만. 이게 AI가 만든 하루 안전 루틴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쉬워 보이시죠? AI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70대 이후 운동은 의지가 아니라 지속이 성과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운동은 몸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움직임은 몸을 서서히 바꿉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70대 이후 운동은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AI와의 대화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몸과 협력하라.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몸을 남겨두는 것. 이게 AI가 말한 70대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하루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무리하고 있는 소중한 분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낙상을 막고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편안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와 함께 시니어의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